네,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바람이 통했을까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이면서 상승에 성공했고 주가도 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 매입한 요인을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확충안 그리고 연방 부채 상한 유예 연장은 결국에는 타결될 것이다 이런 바람을 전해주셨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한 5분 전에 속보가 나와서 예. 미국 하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코로나 문제하면 뉴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국제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뉴욕인데요. 방송에서 이유를 여기 이제 직접 이렇게 쓰셨네요. 네. 우리 큰정 PD께서 방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성, 국제금융의 상징성으로 볼 때에는 요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쿠오모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곧 사직해라 하는 권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국제금리 중심지고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좀 뉴욕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난 1시까지 12시까지인가요? 다시 코로나 환자가 아주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서 이걸 좀 줄여줘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만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은 델타 변이 이런 것이 희석당할 수가 있습니다는 IMF에서는 긴급히 이 문제가 될 때는 WHO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페드가 아니라 IMF거든요. 네. IMF에서 오랜만에 SDR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 주식에서 위축하는 문제를 세계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IMF가 정말로 오랜만에 스페셜 드로이랑 라이트 즉 특별 인치권을 회원국의 쿼터별로 풀었기 때문에 사실 세계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한 측면이거든요. 가계부채보다는 이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또 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좀 이렇게 안 좋게 했던 것이 재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에서 보면은 인프라 확충안, 그다음에 사실 7월 말로 되는 연방부채 상환 유예 시한 종료 예. 요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시한이 문제이지 결국 풀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따른 풀려질 것이라는 불안이 완화되는 이 측면이 미국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3대 지수에서 나타나는 거죠. 3대 지수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확충한 경기 문제, 연방부채 안의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상당히 고가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으로는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일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던 문제를 그렇게 원인으로 진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다. 기술적인 문제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전물이 사실 제자리로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시청자분이 오늘 증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 거래 주가가 어제 코스피 지수 유력에 끌어올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인데요. 우리와 똑같처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를 어제 대거 매입했죠. 네. 나중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게 지금 두더지 양세다. 두더지가 꿈틀꿈틀해 가면서 순환매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는 시각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자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소위 빅테크에 대한 규제, 테크래시 문제
오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상승폭이 적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정 PD께서 연일 고생하십니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그래프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좀 삼성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렇게 0.5% 정도에서 네. 다우지수 상승폭보다 전체 상승폭보다 낮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 역시 바이든 정부의 그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상당히 제약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IMF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대 규모의 SDR 증액을 승인했다,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시기도 상당히 오랜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규모 자체가 6,500억 달러, 우리 그렇죠. 돈으로 한 747조 정도 되는데 예. 지금 환율 수준으로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그 IMF가 국제금융기구를 위해서 2차 세계대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그 페드가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국제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는 거에 잘 될 때는 IMF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IMF가 개입해서 SDR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2015년 중국이 SDR 편입할 때 아마 SDR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 위에 한참 동안 6년 동안 방송이라든가 이게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르과 총재가 실로 오랜만에 이런 우리 돈으로 745조를 풀겠다 하는 이 측면이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가계부채가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유동성 공급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최후의 안전변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다 써버렸죠. 다 써버렸죠. 네. 다 써버렸죠. 이게 더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성이 강한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정부에서 정말로 지금 거리두기를 엄청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상조치에 해당할 만큼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3인 이상 못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오늘 한 1,800명에 다시 육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미국도 10,000명 시대가 지금 10,000명까지 줄였습니다는 11만 명대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신흥국들은 더 그렇습니다. 신흥국들은 아예 델타 변이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실 증시 모습만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이게 증시 모습 가지고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을 이렇게 의미를 아주 퇴색시켜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자 작년부터 쓸 거 다 썼다. 근데 델타 변이는 더 확산된다. 뭐가 좀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좀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 드롤 라이트를 신흥국 중심으로 뿌렸다. 여기에 가계 역할을 잘했던 분이 지난번에 이태리에 가서 이렇게 그 재무장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할 때는 하고 못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방송이다. 특별한 연회의에 가지고 방송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SDR 증액 승인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대거 매수가 들어오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연초에 그 96,000원 이렇게 갔던 것이 12만 전자 얘기하는 사람이 낙관론 속에 뒤쪽에 그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부 그 삼성전자를 대형주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12만 전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샀던 사람들이 손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예측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우리 그 동학개미의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좀 오르기를 좀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그래서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일부 분의 이렇게 한국경제TV의 방송을 이렇게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부에서 좀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많이 권유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제 뜻하지 않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이죠. 그리고 그 여부를 떠나서 삼성전자가 오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누구의 그 공시사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학개미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한때 78,40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78,400원이 붕괴됐을 때는 동학개미분의 물량이 대거 출하지 않느냐. 그럼 주가 더 떨어진다. 75,000원, 경우에 따라서는 7만 원 이렇게 설까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이 가운데 지난주인가요? CS의 목표가가 126,000원 제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효과가 심리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입했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한 6,250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제 하루 이렇게 토털리 외국인의 매수한 규모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제 그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해서 대형주들을 좀 매입하는 상태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2% 이상 올라가면 우리 그 코스피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14포인트가 뿐이 못 올라가지고 어떤 요인이냐 하는 이 요인도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입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과 함께 이 또한 관심이 되는 궁금한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한 데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14포인트 상승한 것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죠. 그런 평가들이 나오죠. 그런 문제부터 점검해 드리면 역시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산불 정책이라 하는 네. 그 내용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좀 확대시켜 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가상화폐 말씀드렸죠. 지난달 23일에 사교육 금지 문제, 빅테크 문제는 계속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한시의 부동산 구입 허가증 방표 이 방표에 대해서는요. 어제도 이제 시청자분한테 이 내용이 너무 이렇게 긴급히 나왔기 때문에 한국경제TV의 그 중국 특파원이셨던 조지현 대표께 한번 중국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허가증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허가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부동산은 사실은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 70년이죠.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이건 이제 자유롭게 샀다 팔다 하는데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 딱 금지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무슨 이유가 예시제로 중요한 사항일 때 예시제를 해야 되는데 예시제가 아니고 전 앵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금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방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이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하겠으면 정신적 아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국과의 중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중국 사람이 아편을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아주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텐센트라든가 이런데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게임은 정치적 아편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에 갖고 있는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 전쟁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사실 아편이라는 표를 써서 강한 의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그 선두격에선 텐센트입니다. 우리 그 서학개미들 요즘은 이제 중국 주식을 산 사람은 또 중학개미라 그래요. 그래요. 또 구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산 사람은 또 서학개미고 과거에는 중국 주식 산 사람도 서학개미인데 네. 동학개미 대비해서 지금은 중학개미라 그래서 참 이게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카카오 게임스라든가 해서 게임주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 것인데 중국에서 보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아편이다 해가지고 강력히 규제하다 보니까 자 한편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코스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넷마블스라든가 이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보여주시죠? 이런 게 전부 주가가 하락세를 냈죠. 그래서 사실상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강도,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모르더라도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 있어야 되는데요. 예. 14포인트 끝난 것이 중국의 산불 정책의 게임에 대해서 규제가 확대했던 것도 원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확실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만약에 어제까지 매도세를 이어갔을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매도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네. 매도, 예를 들어서 5천억 이상 매도했으면 한국 증시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밑을 쪽으로.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한번 수치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지난 8월 2일이죠. 8월 2일까지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24조 3천억이었습니다. 2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해 연간으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24조 8천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최근에 5일 정도의 이렇게 매도 패턴으로 보면 한 일평균 한 6천억 이상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돼서 최소한 5천억을 매도했다면 작년 한 해 규모를 불과 7개월 만에 외국인의 매도가 아주 줄기차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한 해 규모를 초과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 증시 어떻게 보면은 어제가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사실 6,700억 정도 매수로 전환해서 아주 이렇게 이 중요한 날에 매수에 돌아섰는데요. 어제는 6,700억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전부 산 게 아니고 그냥 대형주, 그것도 삼성전자만 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6,700억 중에 6,250억을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여기 SK는 한 640억 정도. 그러면 이 두 종목을 합치면 나머지 종목들은 6,700원이니까 나머지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자 지난 한 해 규모를 추월할 수 있을 날 바로 그날에 외국인들이 6,700억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6,700억을 매수했을까 하는 측면은 첫 번째. 그것도 삼성 집중적으로 매수했을까 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에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두더지 양상으로 순환매 정도로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지니까 저가 차원에서 저가 매수 차원에서 이렇게 매수한 거냐 하는 이런 측면의 순환매 양상 이 논란 가지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을 사는 것은 사실은 한국을 산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국이 투자상, 포트폴리오 지위상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렇게 얘기할 땐 신흥국입니다. 네. 신흥국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 달러계 자금을 이렇게 달러계 자금이고 요새 뭐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중국 자본은 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국으로 회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랍계 자금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달러계 자금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달러계 자금의 주도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 지수거든요. MSCI 지수. 네. 근데 일부 대형주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오늘 MSCI 지수가 선진국에 들어간다, 61조 들어온다, 코스피 4,100 간다, 머니쇼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2014년에 추락했기 때문에 시그마 이펙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부도를 해서 그 위에 부자가 되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자,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렇게 회사를 일구다가 사실 까꾸를 해야 되겠네요. 전세현 앵커께서 이렇게 회사를 일구다가 부도가 돼서 아주 지금 그 위에 위기는 기회다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한상춘 논설위원은 얼굴에 볼 때 소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심하기 때문에 투자도 그냥 빅매치를 안 하거든요. 그냥 한국경제TV에서 주는 거 그냥 열심히 해서 저축을 해서 사실 이렇게 그 재산을 이렇게 재는데요. 근데 전세현의 것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한번 중간 정도 이렇게 가는 사람입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용도 평가할 때는
전세원 앵커는 과거에 부도 사실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제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예. 과거 부도 사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은 저보다 떨어집니다. 네네.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전세원 앵커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전세원 앵커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 훨씬 쉬웠습니다. 네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얘기를 왜냐하면 낙인효과 한번 걸리면 그렇게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인문학 중에서 깜짝 놀란 게 자,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에머스 커리지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그 경제학 관련해서 UC 버클리의 머클리 교수, 윌리엄스 교수가 이렇게 쓴 책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영문이 돼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아주 그 전형적인 모범 사례라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네. 벤치마크로 딱 그게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했다 하더라도 과거 외환위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전파돼 나고 있는 그렇죠.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한국은 이렇게 모건 스탠리 지수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국내 증권사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계정의 벤치마크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는 신흥국이다. 신흥국에 외국 달러계 자금이 들어올 때는 한국을 사는 거다. 한국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 SK하이닉스를 사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 매수세가 지속되려면 일단 펀더멘털에서 한국을 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를 매크로사이드의 경제를 봐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성장률이 2분기에 0.7%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1.7%에 대해서 1%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의 시각에 있어서는 홍 부총리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시장은 냉담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글로벌 인베스트, 골드만삭스라든가 있는데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진 걸 보고 올해 연간 성장률을 그동안 상향 조정하다가 4%대까지 상향 조정하다가 일제히 크게는 0.5%포인트 2분기의 성장률이 1%포인트 1분기 대비해서 낮게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일제히 우리 성장률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목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2분기 자체도 통계 방식을 동일해서 국제 비교를 한다면 왜냐하면 달러계 자금들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자 2분기에 중국이 5.2%, 미국이 6.5%, 한국이 2.8% 하는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게 어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 부분을 한국을 산다.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 지속되느냐? 가장 중요한 한국을 살 때 경기적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서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제의 그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냐? 왜 들어왔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지금 이렇게 증폭되는 상태에서 자 순환매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하는 거 논란이 심해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선제 매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긴박하죠? 굉장히 긴박하죠? 네. 지금 그 오너들이 뒷전에 갔다가 반도체 관련된 인사는 속속 이렇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서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를 끌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나노도 진출이었죠. 그런데 반도체가 비상이죠. 그럼에 따라서 중국이 새로운 또 종전에 2015년에 얘기했던 2025년 제조업 구상의 반도체 굴기가 자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폐를 가지고 경쟁 폐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 더 이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만큼 까마귀에 있었는데 독수리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반도체 굵기를 가져오니까 과거에 2025년 구행했던 2015년의 계상이 아주 폐기물이 된 거죠. 그래서 뭐냐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 대응해서 일신양중 같은 중국의 뉴딜 정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캐치프레이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버금되는 이러한
고속철이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겹치는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가 겹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특정 그 의료 장비 업체 중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앞으로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료 장비에서 O와 관련된 이니셜이 O와 관련된 게 최근에 아주 주가가 아주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미중 간 겹치지 않는 분야, 경제에서 겹치지 않는 분야는 한국 기업을 서로 끌어들이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산불 정책에서 한국의 규제가 세지 않느냐, 게임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는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끌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세계 반도체 굵기 문제 첨단 기술과 관련된 핵심 인프라에 해당되는 반도체 굵기는 그게 4메가드립이든 뭐 비마이블 반도체든 관련 없이 전부 자급자재 아우타키 체제로 가는 겁니다. 과거처럼 자 효율성 생각해서 다른데 비용이 많은 것은 다른데 해 글로벌 그러면 현대차에서 반도체 칩 하나 때문에 자동차를 못 만들게 되는 사태가 되거든요. 다 들어와. 그래서 업쇼링, 리쇼링으로 바뀌는 거고 아웃소싱을 인소싱으로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체제에서 경제는 아우타키 체제로 자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아우타키 체제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최고 통수권자가 최고 책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사면은 자 이게 뭐 무슨 문제로 걸 게 아니다. 우리가 대기업 집단 이거 이게 옹호하는 거 아니다. 근데 한국 경제 지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싫든 좋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급변한 상태에서 자 그동안 쌓아놨던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한국 경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사면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이제는 뭐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이런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손으로 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그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 사전에 예측하기 지금까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외국인이 먼저 알았다. 이것 좀 국가 통수권자 내부자 거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지나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이 문제는 아니겠죠. 최소한 또 미국이라든가 뭔가에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이고 중국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닐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사면을 미리 하느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집중 사느냐 이것도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매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캐션을 그리게 되는 거죠. 네. 펀더멘탈 사면에서 펀더멘탈에서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캐션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 삼성전자 매수 한국 주식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돌아선 것에 대한 궁금증이 더 증폭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펀더멘털 측면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남은 요인이 바로 환차익인데 만약 이 환차익 기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제 대거 매수한 것이라면 지금 환율 수준이 꼭지점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 지금 꼭지점이라면 네.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을 추이를 이렇게 이렇게 환율 문제는 예측이 맞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큰 정 PD께서 이렇게 환율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는 한 작년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외국인 추이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단계죠. 그래서 뭐 누차에 말씀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는 올해 1월 8일까지, 1월 6일, 1월 8일 이때까지. 왜냐하면 미개 달러 인덱스 한국은 조금 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똑같이 흐름은 똑같이 달러 약세 체제로 갔습니다는 사실 그 시점이 최저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작년 3월에 102점 103에서 올해 1월 6일은 89.5 정도로 해서 굉장히 달러 약세가 됐었죠. 사실 그때의 기축통화 강세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주가도 투자해서 올렸고 채권도 돈 벌었고 집값도 돈 벌었고 비트코인도 돈 벌었는데 달러 투자만큼은 굉장히
1285원에서 1008원까지 가는 상태에서 1080원까지 가는 상태에서 1달러당 200원에게 손실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뭐냐? 바이든 정부가 블루 웨이브를 달성하면 바이든 정부는 환율을 개입을 안 한다. 시장에 맡겨준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마스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러 약세 부분이 있다. 환율이 더미니트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달러 약세 직눌린 가정이 해소한다. 직눌린 가정이 해소한다. 원달러 환율 올라간다. 오히려 달러 약세가 아니라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눌림 현상이 돼서 달러가 강세된다. 실제로 1월 6일 날 89.5 달러 인덱스에서 8월 3일 날 92.5 이렇게 갔죠. 예. 그래서 인덱스상이 이렇게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도 1,080원에서 1,150원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딱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꼭 시점에 온 게 아니냐. 환율이 지금 1,080원에서 1,150원에서 지금 달러 추천을 많이 해서 실제로 달러 예금 잔고를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 방송에서는 달러 투자하지 마세요. 달러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게 달러 투자 가지고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닙니다. 뭐 10원 뛰기, 50원 뛰기 할 수 있어도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1,000원에 50원 뛰기 해봐야 얼마입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연계 투자하면 모를까 단독 투자는 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돌아서다 보니까 이게 피크가 아니냐 하는 이쪽 논쟁이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이 피크가 아닌가 정점이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원달러 환율은 네, 미국 측 요인이 있고 한국 측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원달러는 한은에서 아무리 금리 올린다, 권리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 원달러 환율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운동장처럼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구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세계, 하나의 경제권, 그다음에 하나의 시장 이렇게 된 거죠. 원 월드, 원 마켓, 원 이코노미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페드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미국 측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머큐리 바이든 정부는 마스 요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책 요인 머큐리 요인이죠. 그러면 미국 경제 좋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좋습니까? 미국 경제가 더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 경제 좋으면 원달러 환율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 뭐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면 어떠냐 하면 외국 자본들은 달러의 자금 강세를 해서 들어오는 자금도 포트폴리오 자금이거든요. 네. 미국의 국가 개조에 필요한 자금들이 아니라 실물 경제 회복을 하는 자리에 거품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강달러가 되는 것을 바라서지는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경제TV에서 그런 얘기를 전망한 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가서 비춰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이거 올해 들어서 계속했죠.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실제로 이제 올라갔고요. 근데 평균 환율은 작년에 비해서 평균 환율은 한 50원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율의 모습을 볼 때는 하반기에는 환율이 좀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창만 생각해서 어제 1,150원이 피크라 생각하고 들어오면 환차익 이걸 봐서 사실상 외국 자본이 이거 들어오기에는 좀 힘든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더 미국의 매수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펀더멘탈 이재용 부회장 사면 그다음에 환차익 문제에서 원달러 환율 어느 것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뭐 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인텔의 매출액을 추월했다. 그런 사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반도체에서 최고의 그 전문가라 하는 이런 리서치 센터장도 그 문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캐션을 그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루에 외국 매수포가 열심히 맞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투자는 저가에 빨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내 돈을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다소 좀 지켜보면서 늦게 사는 것도 네. 바람직한 전략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규모 매수한 배경과 관련해서 펀더멘탈 측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 그리고 환차익까지 세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